안녕하세요. 동문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은 신라의 토지제도 어떻게 외웠죠? 신관록, 성정, 경록. 신관록, 성정, 경록. 암기법, 신관록, 성정, 경록. 신관록, 성정, 경록.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렇게 갔죠? 시급을 제한했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 왕권의 강화였죠. 노급은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했기 때문에 인신적 지배체제의 토지였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된 귀족들의 권한이 강화된 시기에 노급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화되고 노급이 폐지됐다 이 말입니다. 관료전이 지급되고 나서 노급 폐지예요. 신관록. 성도왕 때 정전 지급, 왕권 강화죠.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때 백성들에게 지급한 이 정전은 신라 촐락문서, 민정문서에 보면 연수유전답으로 나오는 토지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성도왕 때 정전 지급, 역시 왕권 강화입니다. 경도왕 때 노급 부활, 왕권이 약화되었겠죠. 경도왕 때 노급이 부활되면서 왕권이 다시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다? 신관록, 성정, 경록. 신관록, 성정, 경록. 신관록, 성정, 경록.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오늘의 암기법입니다. 오늘은 대동법을 공부할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개혁입니다. 조선 후기 정말 대단한 개혁. 백성들을 사랑한 정말 대단한 개혁은 우린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입니다. 공납의 전세화. 먼저 암기법 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암기법이 아주 간단해요. 대빵! 공금 12. 대빵에게 공금을 12두씩 100년 동안 내라고 해. 대빵에게 공금을 12두씩 100년 동안 내라고 그래. 오,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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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빵 공금 1200년. 대빵 공금 1200년. 대빵 공금 1200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동법이죠. 박납의 폐단으로 인하여 대동법이 등장했습니다. 대동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납의 전세화였죠. 토산품을 바치던 것을 토지세로 바꿔서 미국 12두를 납부하게 한 게 대동법이었어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공인이 등장합니다. 대빵, 공, 조세의 급납화의 계기가 됩니다. 조세의 급납화는 뭐죠?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는 걸 조세의 급납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는 조세의 급납화의 계기가 된 게 무엇이었다? 대동법이었다. 알겠죠? 네. 토지 1결당 미국 12두를 납부하도록 한 게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토지 1결당 미국 12두였죠. 그리고 전국적 시행에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년. 100년. 왜 100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이것은 가가호호 집집마다 납부하게 했던 호세적 성격이 강한 공납을 토지세로 바꿨잖아요. 토지 1결당 미국 12두로 바꾸니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양반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대동법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개혁입니다. 공납의 전시화죠. 호세가 토지세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대빵 공금 12두 100년. 대빵 공금 12배.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수치제도에는 조세와 공납역이 있었어요. 조세는 무엇이었죠? 조세는 토지세였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바쳤죠. 우리가 이 앞에 어떤 거에서 배웠더라 이거? 기억나나요? 영정인사. 그렇죠. 영정인사였죠. 영정인사. 영정법은 이는 누구였죠? 인조. 사는 뭐였죠? 사두. 그렇죠. 토지 1결당 미국 4두로 통일이 되었죠. 그전에는 연분구등법에 의해서 4두부터 20두까지 내던 거였는데 이것은 세종대왕 때나 가능했죠. 그랬던 것을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미국 4두로 통일한 게 영정인사였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세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제도에는 조세와 공납과 역이 있는데 공납은 호세라고 그랬죠. 가가호호 집집마다 토산품을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공납이에요. 그 다음 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은 16세에서 60세의 정남에게 요역과 군역을 부담하게 했죠. 요역은 공사장에서 그렇죠.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였고 군역은 군대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바로 공납의 개혁입니다. 이 공납에 대한 개혁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공납은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상공, 별공, 진상. 상공, 별공, 진상. 상공, 별공, 진상. 그런데요, 이 상공은 평상시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국가에서 미리 정해놓은 특산물을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은 미리 정해놓은 걸 매년 내는 거야. 일상적으로 내는 거죠? 이게 상공이에요. 그러면 별공은 별자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내는 거예요? 별도로 내겠죠. 별공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부과하는 공물이니까 특별히 별도로 내요. 그래서 별공이 됩니다. 상공, 별공. 그 다음 진상은 국가의 예식과 경사 때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국왕에게 예물로 바친 토산물을 우리가 진상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왕자가 태어났어요. 막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자가 태어났어. 그랬더니 함경도의 관찰사가 그 지역에 사슴이 발견됐는데 하얀 사슴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슴의 녹용을 왕에게 바쳤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공, 별공, 진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공납의 개혁 대동법 시행 이후에 상공이 토지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동법이라고 하는 개혁안이 나왔는지 먼저 1568년 조식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소문에는 서리 망국론이 나와요.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고 지방관청에서 일하던 사람은 향리예요. 중앙관청의 서리와 지방관청의 향리들이 서로 결탁해서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리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서리 망국론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상소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어볼래요? 좋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조식이 상소를 올렸다.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방 토산물의 공납을 일체 막아서 공납을 바칠 때 본래값의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주를 이겼으니 어찌 주현 백성의 공납을 간사한 아전들이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하였으며 전하께서 이들이 방납한 물자에 의지하게 되리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조식이 1568년이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전에 이미 조식이 바라본 이 나라에서 서리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지방 토산물을 공납으로 바치는 거죠. 지방 토산물을 바치는데 중앙관청의 서리가 토산물을 바치는 걸 못 바치게 막아요. 이걸 막을 빵자를 써서 방납이라고 하는데 막고는 자기들이 대신 납부해주고 만약에 10만원어치를 토산품을 사가지고 납부를 했어. 그래 놓고는 지방관청의 향리와 지방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관청의 향리가 또 백성들한테 1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뜯어내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는 방납의 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그래서 조식이 상소를 올려서 제발 좀 이걸 바꿉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568년의 일입니다. 서리 망국론이 나왔죠. 중앙관청의 서리와 지방관청의 향리, 이들을 이서층이라고 하였는데 이서망국론, 서리망국론, 향리망국론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서리망국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한국사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개혁 대동법이 나옵니다. 대빵에게 공금 12도를 100년 동안 내라. 대빵 공금 12, 100 이렇게 갔죠.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울에 따라 비생산물이 과세되면서 박납의 폐단이 발생했고 국가 수입이 감소하고 농촌 경제가 파탄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민이 토지를 이탈하게 되죠. 비생산물은 그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 토산품을 내라고 하니까 중앙관청에 서리가 대신 내주고 엄청나게 많이 중간에서 착복을 해요. 이게 박납의 폐단입니다. 고울에 따라 비생산물이 과세되고 박납의 폐단이 발생했다. 두 번째, 임진왜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죠. 농민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런 배경하에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개혁론이 제기되었고 대동법이 시행되었죠. 대단한 개혁 대동법,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대빵 공금 1200 이렇게 갔죠. 처음에 실시된 것은 선조 다음의 왕이 누구죠?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때 이원익의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실시됩니다. 그리고 인조 때 조익의 주장으로 강원도, 효종 때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 전라도를 거쳐서 숙종 때 허적의 주장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몇 년이 걸렸다? 100년이 걸렸다. 누가 반대했다? 양반 지주들이 반대했다. 공납제 개혁론이 조광조, 그 다음 유성룡이 있었죠. 이는 대공수미법이에요. 대공수미법, 대신할 때 공납이죠. 공납을 대신하여 거둘수 쌀미, 쌀로 거두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공납제는 대동법으로 바뀌면서 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대동법은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징수하게 되었죠. 그러나 걷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익류지역.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중앙으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대동법으로 인해서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함경도와 평안도는 국경지방이죠. 그래서 군사상 필요한 자금으로 썼고 그 다음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지고 오는데 백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운반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징수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 되는 것이죠. 토지 결수에 따라 미, 포, 전으로 징수를 했는데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서 잡곡으로 대신 납부해도 가능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백미를 부과 대상으로 하였죠. 토지 1결당 미곡 12두가 원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미곡 12두였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1결당 광해군 때는 16두였다가 숙종 때에 토지 1결당 미곡 12두로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곡 12두를 정리하면 돼요.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미곡 12두가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100년이 소요된 이유는 토지를 가지고 있던 양반과 지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해청에서 주관하였죠. 대단한 개혁 대동법,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대단한 개혁 대동법, 대빵에게 공금 12두를 100년 동안 내라. 결과를 보겠습니다. 공납의 전세와 과세 기준이 가가호 집집마다 납부하는 거에서 호세에서 토지결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공납이 토지전자 토지세로 바뀌었다. 이걸 공납의 전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공이 대동미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납에는 상공, 별공, 진상이 있었는데 상공이 대동미로 전환되면서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잔존했다 이 말입니다. 국가 재정이 회복되었고 농민 부담이 감소되었죠. 왜? 과세 기준이 집집마다 납부하는 거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었으므로 양반 지주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죠. 조세 급납화의 계기가 되었다. 조세 급납화는 뭐라고 했죠?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는 것. 이걸 조세 급납화라고 했는데 조세 급납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켰다. 공인이 성장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화폐 유통이 촉진되고 상업자본이 성장했고 미곡 12두를 납부하니까 쌀이 중요한 납부 수단이 되니까 이 쌀이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곡 집산지가 상업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랑진, 강경, 원산 등 미곡 집산지가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이제 필요한 토산품을 미국 12도로 받게 되니까 필요한 토산품은 공인을 등용해서 공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공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 공인이 공가를 미리 받고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국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니까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상인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들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들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배,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대동법은 아주 조선 후기에 대단한 개혁인 것입니다. 대빵에게 공금 12도를 100년 동안 내라. 대동법 시행으로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들의 곡물 부담은 어느 정도 경감이 되었죠. 그러나 이후 대동법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농민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계를 보겠습니다. 진상과 별공은 잔존했다고 했죠. 농민들은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도 왕실에 상납하는 진상이나 별공을 여전히 부담하였기 때문에 부담이 남아 있었죠. 대동세의 소장농 전가예요.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부과되던 대동세가 토지를 가지지 못한 소장농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지주가 나빴죠. 수령 및 아정들의 농민 수탈이 이후에 점차 강화가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동법은 지방 재정을 마련해주는 기능도 있었어요. 즉 징수된 대동세의 일부를 지방에 유치하여 유치미가 되고 지방 관하의 경비로 쓰게 하였죠.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중앙관청에 납부하는 상납미의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 관하에서 경비로 쓰던 유치미의 비율이 낮아졌어요. 이는 지방 관하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나아가 아전들로 하여금 농민을 수탈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수령 및 아전들의 농민 수탈은 유치미가 점점 감소하고 상납미가 증가하다 보니 지방 관하의 경비가 부족하게 되어 백성들을 또 수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은 아주 조선 후기에 대단한 개혁입니다. 대동법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예요. 토지세화란 이야기죠. 토지전자를 썼습니다. 대빵 공금 12 100년, 대빵 공금 1200, 대빵 공금 1200, 대빵에게 공금 12도를 100년 동안 내라고 해. 대빵에게 공금 12도를 100년 동안 내라고 해. 이렇게 갔죠. 대빵에게 공금 12도를 100년 동안 내라. 이렇게 갔습니다. 대동법이죠. 박납의 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죠. 그리고 공인이 등장합니다. 조세 급납화의 계기가 되었고요. 토지 1결당 미국 12도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전국적 시행에 10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빵 공금 12, 100. 대빵에게 공금을 12도 100년 동안 내라고 해라. 대동법 박납의 폐단, 공납의 전세와 공인, 조세급납화, 12도 100년 소요. 대동법 공납의 전세와 여러분 대빵 공금 12, 100 반드시 외우십시오. 시험에 100% 나옵니다. 둥근쌤의 송무배결 매일 10분에서 15분 틀어놓기만 해도 한국사 고수가 됩니다. 1등 암기법이죠. 한국사 능력시험 1급 1회 1등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둥근쌤의 멋진 한국사 가자! 화이팅!